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대전학.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철도 노선이 시작되면서, 그죠? 예, 대전이 그냥 불과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막 거대 도시가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철도가 이원화됐잖아요. 뭘로? 소위 말하는 일반 철도 하고 소위 말하는 고속철도. 근데 지금 빠르게 일반 철도에서 뭘로? 고속철도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꼬부랑꼬부랑 길로 다니다가 이거를 펴서 지금 4차선 도로로 쭉쭉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가끔 4차선 도로 다니다가 2차선 도로 가면 대단히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또 왜 이렇게 과속방지턱은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이제 철도도 고속철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고속철의 분기점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대전이 놓쳤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청주 쪽 가면 난리가 아니었어요. 오송역에다가 분기점을 만들려고. 근데 대전은 대단히 차분했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저는 종당에 대전이 상당히 침체의 길로 가는 원인이 될 걸로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도시의 흥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제 1번 조건이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 근데 저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전 사람들은 뭐만 생각한다? 서울만 잘 갔다 오면 돼. 서울. 뭐 대전역 가면 서울 가는 기차가 뭐 수시로 있으니까 서울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분기점을 가져야 도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아쉬워요. 진짜 아쉬워요. 이거 됐으면 아쉬워요. 이쪽 가서 읽어볼까요? 예.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그 철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과 통과하지 않는 지역 간의 지역 발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경부축을 끼고 있어야 돼요. 경부축을 끼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편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도 위주로 가다가 고속도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고속도로를 더 많이 타세요? 철도를 더 많이 타세요? 당연히 자동차를 더 많이 타겠죠. 자동차를 많이 타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많이 타겠죠. 이게 뭐냐면 기차가 편하고 좋은 건 알아요. 저탄소 뭐라 그러더라. 다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내려서 또 딴 데까지 가려면 시내버스 타야 되고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 또 택시 타려니까 또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기차 요금보다 거기 잠깐 타는 택시 요금이 더 비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앞에서 타서 그 집 앞까지 편하게 왔다가 편하게 가는 걸 테지 기다리고 갈아타고 이걸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기름이 차가지고 고생하고 힘든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상이 고속도로 위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예컨대 여기 시골 어디를 한번 가려면은 버스 기다렸다 시내버스 갈아타고 또 가서 막 이렇게 하려면은 3시간, 4시간 가는 걸 내 차 끌고 가면 1시간이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향상돼서 다 내 차를 갖게 되면서 고속도로 위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경부선, 호남선 등은 이제 이용이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도가 이제
맛이 가나보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고속철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막히고 가도 5시간 반, 6시간을 가야 되는데 막히면 10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8시간, 9시간이 걸릴지. 근데 고속철을 타면 2시간 반이면 가더라. 그러니까 이걸 타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고속철을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어떤 핵심 교통수단이 고속철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거죠, 지금.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은 뭐였어요? 일반 철도의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분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통과역이에요. 이제는 통과역이에요. 더 이상 이제 분기란은 없어요. 그죠? 통과역이야. 그래서 전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락. 전락이 뭐야?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울을 어떻게 빨리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뭐, 분기점이고 뭐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내가 만약에 광주를 가겠다, 고속철을 타고 가겠다. 그 고속철이 보편화되면서 일반 철도는 운행 횟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몇 개 없는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성 아니에요, 그죠? 여기 대전이니까. 광주나 전라도, 목포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올라타서 여기 가서 갈아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요금도 더 나올 테고 시간도 더 걸릴 테고. 자, 대전이 분기점이라고 100년 동안 앉아서 발 두드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승해야 돼. 그래서 뒷집만 진 대전의 참패예요. 이때 별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 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뺏겼고 미래를 잃은 거예요. 미래를 잃은 거예요. 그 뒤에도 호남선이 지금 이제 뭐 그 어디야 오송에서 공주로 해서 이제 익산으로 해서 빼는 노선이 한창 건설될 때도 대전 사람들은 뒷짐 졌어요, 계속. 그때만 해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광주로 가는 KTX가 목포로 가는 KTX가 어떻게 했어요? 이건 건설 중이니까 건설 중인 대로 다닐 수 없으니까 와서 서대전역으로 해서 꼬부랑 길로 다닌 거야. 그러다가 이게 완공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리 다니겠다. 전용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전 사람들이? 서대전역 죽는다고 막 그때 와서 피켓팅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거기다 수천억을 들여서 그 전용선을 깔아놓고 1, 2단이라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빨리 어떻게 써야 돼? 그 일반 국철을 고속화 시키는 작업을 빨리 서둘렀어야죠. 그랬어야죠. 나 지금 정치적인 발언이 막 나오려다가 참았어.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려다가 그걸 이제 안 했어요. 이런 수업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서로. 예? 이게, 자, 보세요. 경부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흐릿하게 나와서 제가 이제 좀 빨간 걸로 덮어왔는데, 맞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오송이에요, 오송. 청주 옆에, 이제 조치원 옆에, 조치원하고 청주 사이에 오송. 그래서, 대전역은 여기 있는 거고, 그죠? 원래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여기 천안에서 이렇게 가자 싸운 거예요. 서로 셋이서 싸운 거야. 근데 제가 볼 땐 일리 가는 게 맞아요. 고속철을 물 뺑뺑 돌아다녀. 근데 아무튼, 여기도 좀 미온적으로 됐어. 근데 여기는 막 죽기 살기로 했어. 그래서 일리 됐어. 누가 봐도 이 선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이걸 저는 저 생각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걸 이대로 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걸 잡아주고 손을 그리고 그럼 여기 사람들 불편하잖아. 그거를 여기와 여기로 연결하는 지금의 그 GTX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빨리 해서 이 사람들도 하행선을 갈 때 1, 2, 상행선을 갈 때 1, 2에서 빨리빨리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는 그때 했었다고. 근데 지금 굉장히 이 고속철이 우리나라는 역을 정하는 문제, 노선을 정하는 문제가 경제성이나 합리성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지역 이기주의나 정치적인 입김으로 이게 계속 해결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목포에서 그치 목포에서 광주까지 요 구간 지금 새로 하고 있거든요. 광주 그 송정리까지는 이제 뭐였는데 고속선이 됐는데 그 밑으로는 지금 새로 짓나 봐요. 근데 또 그걸 막 무안공항을 들려서 가야 된다 그래서 뺑뺑 돌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몇천억 들여서 하는 공사를. 옛날 꼬부랑 기찻길로 가는 거하고 2분 차이 난대요. 그냥 아우 나는 그런 거 보면 아주 속 터져. 자, 그래서 이제 요 지점을 보세요. 요 지점이 여기에요. 요 지점이. 그럼 여기 침례신학대 있고 여기가 저 유성 반석동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여기 저기 대전 지하철 끝나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종시청이 있고 여기 이제 세종 행정도시 있는 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엊그저께 발표하는 거는 또 대전청사에서 이쪽으로 직접 가는 모양인데 세종청사로. 근데 그동안에는 어떤 얘기였냐면 그동안에는 여기 이 지하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장시킨다는 거였지. 그죠? 그래가지고 조치원까지 가서 조치원에서 성주 쪽으로 이렇게 뺀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세종에서는 오송역을 세종 사람들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오송역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멀다 귀찮다. 그러니까 여기 세종시에다가 고속철 역을 만들어 달라 그거 아니에요. 세종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여기다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야. 어쨌든 선이 1, 2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다 져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응답해 있는데 여기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저는 여기?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다 역을요? 그럼 노선을 이렇게 돌려서? 아니 뭐 가깝게 고속버스 터미널 가깝게 해달라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찻길이 간다며. 네, 만들어. 그럼 여기다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역 만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전 사람들이 오송까지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하철 타고 여기 와서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지하철 타고 여기 와서 타면 되고. 여기다 만들어 달라는 거죠.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제 포인트가 잡힌 건 아닌데 서로 간에 여기 잡히면 내가 여기 살아요. 유성환 씨 옆에 여기. 그럼 난 우리 집도 저기가 돼. 지하철이 있어. 그럼 내가 광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대전역 가서 오송역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겠어요, 내가? 아니죠. 우리 집 지하철 타고 1, 2에서 1, 2 가겠지. 한 15분, 20분이면 가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은 세종역인데 이게 서대전역 되는 거예요. 대전 사람들이 다 기차 타고 일로 올 거 아니에요. 어? 요게 이제 세종하고 대전하고 경계인가 본데. 그죠? 네, 위치는 세종시에 있다 그러지만 누가 더 많이 타겠어요? 대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탈 수 있겠지. 유성이나 서구 쪽 사람들. 이건 뭐 지금 아직 노선에 대해서 여타 공론화된 게 없고 발표된 게 없으니까 그냥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괜히
시민대학 가서 들어보니까 강사가 여기 생긴 데더라. 여기가 역세권 데더라. 여기다 땅 사자.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상식적인 얘기를 그냥 한번 해본 것 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서대전역이에요. 그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고속철이에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전라도 쪽으로. 근데 여기 서대전역에서 여기 흑성리로 해서 가수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마, 연산, 여기 연산이 계룡 이렇게 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여러분들이 타고 다녔던 호남선 기차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제 오송에서 그동안은 이게 완공되기 전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일단 이리 왔다고 이렇게 이걸로 타고 다닌 거야. 그 위에는 고속선이고 대전 밑으로는 일리 다녔다고. 그러니까 돈은 비싸게 KTX 값을 내는데 속도는 무궁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속도를 못 내요. 어떻게 300km를 내? 이거는 300km를 내는 거죠. 근데 이게 개통을 해서 이제 차가 저쪽으로 다닌다니까 뭐라 그랬어, 대전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1, 2단이라고. 1, 2단이야 된다고. 서대전역 죽는다고. 분기점을 얘기할 때는 뒷짐지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국가사업으로 추진이 될 거예요. 뭐 국가철도 5개년 계획인가 있어요. 5년마다 어디를 철도를 놔야 되는지 어디를 개량을 해야 되는지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국가에서 점검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반영된 걸로 제가 알아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이것도. 문제는 이걸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놔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고속선이지만 이것도 이제 고속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밑에 전주, 광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 2 가고 싶어 해요? 1, 2 가고 싶어 해요? 당연히 1, 2 가고 싶죠. 왜 대전을 돌아서 삥삥 돌아서 가? 그냥 쭉 가면 빠른데 당연히 1, 2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대전 사람 중에 광주 사람 중에 대전에 올 일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서울처럼 많지는 않아도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에 잔치집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루에 몇 개가 됐든 이걸 타려고 그러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마 분산을 하겠죠. 하루에 서울서 목포 가는 기차가 20개인데 12개는 절로 가고 8개는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구간이 여기 논산서부터 익산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선형이 고든 편이에요. 논산서 익산은. 왜? 계속 평야지대잖아. 여기는 이거 구봉산도 있고 무슨 산도 있고 이게 여기 벌곡서 저기 계룡 넘어가는 길이 이게 이 높은 산이에요. 이거 가보셨어요? 양촌 이쪽. 여기는 산을 피해서 물을 피해서 이렇게 간 거야. 옛날 토목 기술은 지금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주 그 선형이 불량해요. 구절양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양의 창자처럼 아주 그냥 꾸불꾸불하다는 이런 도로를 구절양장 도로라고 그래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 철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그냥 개념 잡으시라고 한 거지 무슨 투자라고 제가 투자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투자는 알아서 하시는 거지. 자, 이제부터 행정구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뭐죠? 몇 가지가 있죠. 특별시가 있죠. 예? 특별시가 어디예요? 서울 한 개인가요?
제이죠. 제이죠. 특별시는 서울 하나예요. 특별시는 서울 하나고, 특별자치시가 세종시가 있는 거지.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이제 뭐예요? 제주도 하나였는데, 그러다가 강원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북도. 전라북도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어요.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거예요. 전라북도라는 말은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졌어요. 2000년 만에. 거의 다 전라북도라는 말은 저기였구나. 저기 때 생겼으니까, 한 20년 만에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식으로도 있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광역이죠, 광역. 그 다음에 기초 쪽으로 오면, 대도시에서는 구가 있는 거죠, 구. 구가 있고, 일부 대도시에서는 군을 갖고 있기도 하죠. 인천 같은 경우에 옹진군, 강화군이 있는 거고, 대구는 달성군이 있는 거고, 부산은 기장군이 있는 거고, 울산은 울주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기초는 이제 도 단위 밑에는 시, 군. 도 단위에서도 구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가령 청주, 예? 청원구,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이런 구가 있어요. 천안도 동남구, 서북구 이런 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치구가 아니에요. 자치구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의회가 따로 있지도 않고 구청장을 선출하지도 않아요. 조례도 따로 없어요. 그냥 행정 편의상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임명하는 구청장이 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치 기능이 없어요. 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변하나요? 아니면 세팅돼 있나요? 이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계속.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 행정구역을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를. 이걸 이해하면 현대를 이해하고, 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대 하면은 고조선이 있고, 근데 이제 고조선은 우리 역사 맞잖아요. 우리 역사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고조선 얘기를 안 해요? 고조선에 대해서 무슨 왕이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료가 없어요. 사료가 뭐예요? 역사책이 없다고. 기껏해야 뭐가 있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죠. 근데 삼국사기에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와서 신단수 밑에서 뭐를 하고, 곰이 마늘을 먹고 37에 20일인가 며칠을 거쳐서 웅녀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믿으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이런 신화적인 얘기를 써놨잖아요. 옛날 얘기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조선과 때를 같이 하는 중국을 역사를 보면 굉장히 세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실증 역사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고사성어, 그 고사성어의 절반 이상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춘추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그 얘기 다 들었어. 예를 들어서 백이숙제 얘기, 그 관중과 포숙의 얘기, 이런 거 막 해드리면 그거 하면서 다 알아. 걔네는 정확하게 역사로 돼 있어. 왜? 기록을 했거든. 특히 누가? 사마천이. 저는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난 사마천으로 보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대단해. 근데 우리는 뭐야? 고려 중기에 가서 누가? 사마천은 기원
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1100년대, 1200년대 이때 가서 이제 삼국사기를 쓴 거야. 그러니까 얘네하고 뭐 한 2000년 차이, 2000년까지는 아니어도 1500년 차이가 나는 거야. 이제 역사 기술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조선에 대해서는 그냥 무슨 설화처럼, 신화처럼 쓰고 퉁친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기록이. 그럼 그래도 있지 않냐? 있어요. 중국에 전한서, 후한서 이런 책이 있어요. 한나라의 역사, 한서. 그 책에 있는 걸 보고 아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고조선이 무려 2000년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대단하다고 하지만 고조선 거진 2000년 간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어떤 동북아의 중심 국가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료가 없으니까 그걸 더구나 일제강점기 때 일본 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민족 혼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고조선 역사를 처참하게도 그냥 아주 정말 뭐 마늘 먹고 뭐 곰 호랑이가 나와서 뭐 이런 정도의 역사를 그냥 퉁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역사가 5000년 역사라지만 뭐 삼국시대가 이제 기원 전후 막 이제 시작될 때 그때 시작된 건데 삼국 역사도 보세요. 뭐 지금의 우리 지도로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한 지금과 같은 교통과 통신 수준으로 옛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다 백제를 차렸어. 어디다가 한성에다가 위례성 옆에다가 백제를 차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강진, 해남, 완도, 목포에서 백제라는 나라 차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곳하고 여기 정읍, 뭐 전주, 익산 여기 가도 몰라. 여기가 백제라고 한 거야. 신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 위례성 요만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던 거예요? 소국들이 있는 거예요. 부족 국가가. 이 연합체를 뭐라 그래요? 이걸 마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변한, 여기는 진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있었던 거를 4세기면 뭐야? 300 몇십 년에 근초고 왕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두드려 잡고 이렇게 백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역사는 맨날 1, 2, 3세기 얘기는 없어요. 1, 2, 3세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백제 고구려 신라의 그 왕 이름 뭐 내무왕 뭐 무슨 왕 이름 외우는 사람들이 4세기 이후 왕들이에요. 거의 1, 2, 3세기 왕은 되려면 못 돼요. 나도 못 되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4세기에 이제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 5세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 이렇게 치고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강 유역에 있던 뭐가 도읍이 여기 공주로 내려왔다가 그래도 위험하니까 한 번 더 내려와서 부여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세기 때 이랬고 5세기 때는 이제 고구려 강세 6세기 때는 신라가 여기까지 먹는다고 신라가 이렇게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도 역사는 있지만 4세기 이후 4, 5, 6 그 학교 때 배우잖아요.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어디를 차지하는 나라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실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행정구역에 대한 뭐 내가 국사 시간에 따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삼국시대까지는. 근데 이 통일신라 이후 요새는 통일신라 시대를 뭐라 그래요?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요. 남북국 시대. 왜 남북국 시대라고 그래요? 남국에 통일신라가 있고 북국에 뭐가 있었어요?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도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발해 역사도 우리 역사라는 거지. 그래서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불러요.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인데 이때 통일신라 때 전국을 그때 이제 위에는 발해였잖아요, 여기. 그러면 밑에만 이렇게 남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만큼만 있었다고. 여기는 발해야, 이렇게. 그러다가 발해가 거란한테 멸망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통일신라 시대 여기가 이제 어디야? 경주, 금성, 서라벌. 여기서 전국을 뭘로? 9개의 주로 나눴어요, 이렇게. 9개의 주로. 뭐, 삭주, 명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주자 들어가는 동네로 나눠 놓고, 오소경, 5개의 뭐, 작은 서울을 만들었다고. 그게 뭐냐면, 뭐예요? 충청도에 2개가 있어. 여기. 중원경. 중원경이 지금의 어디예요? 충주. 서원경. 지금의 청주. 그 다음에 북원경. 원주예요. 그 다음에 남원경. 남원경은 남원이에요. 그 다음에 금관경인가? 김해인가 어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 5개 작은 본 수도는 어디예요? 서라버리고 5개의 소경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5주.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주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거예요. 주. 9주 5소경에서 주.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에 고려 초하고 중기 이후가 생기는 중기도 아니야. 초라면 초일 수 있어요. 현종 때니까. 현종이 5도 양계라는 걸 만들어요. 이제 고려 초에는 10도로 이때는 이제 처음 뭐가 나온 거예요? 도라는 게 나온 거예요. 도. 우리나라 이 도가 참 오래됐어요. 역사 그죠? 도가 이때 처음 나와. 그러다가 이때 10도를 5도 양계로 나눠. 현종 이후에. 현종이 이제 거란전쟁 치르고 나서 뭐예요? 요새 그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2차 때 피난을 갔어. 피난을 갔는데 그 지역에 누가 있어요?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임금을 임금 대접 해줘 안 해줘? 대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띵 받은 거야. 배경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이 니들 뒤졌어 하면서 호족을 때려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해 주는 거예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해 가지고 그 중앙의 집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면서 5도 양계라는 걸 만들어요. 5도 양계는 뭐냐면 전국을 고려 땅을 전국을 5개의 도로 나누고 고려가 이쯤 되죠. 5개로 나누고 여기에 북계 동계라고 해서 이쪽은 뭐야? 여진하고 왜구들. 이쪽은 거란. 을 방어하는 양계를 만들어서 북계 동계를 만들어서 이거는 국방지역이에요. 국방지역. 국방도시지.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이 외국과 접하지 않은 나라를 몇 개로? 5도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렇게 5도로. 그죠? 그게 이제 고려 중기 이후에. 그래서 고려하면 되게 5도 양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선에 와서 태종이, 이방원이 8도를 만든 거예요. 이 8도에는 제주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주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제주도는 이때 뭐였어? 전라도예요. 제주도는. 그래서 이때는 남도 북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해서 8도인 거예요. 이때 남북도는 없었는데 좌우도는 있었어요. 전라좌도, 전라우도, 경상좌도, 경상우도는 있었어요. 그거는 아마 잘은 내가 모르겠는데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이제 군사적으로 나눠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고종 때 23부 체제를 운영했어요. 근데 채 1년 정도 운영하다가 바로 이제 환원했어요. 그러면서 팔도를 23부로 나눠서 한 1년 동안 운영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아, 이 뭐여? 옛날 우리가 몇백 년 팔도로 살았는데 뭐, 이 부가 뭐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하던 대로가 편하다고. 변화를 싫어하잖아. 도로명 주소 주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번지 써요. 일본 애들이 와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도로명 주소를 바꿔주니까 왜 내가 도로명 주소가 번지가 편한데. 예. 하여튼 그렇게 하고 13도 체제를 만든 거죠. 제주도를 일개 광역 도로 만들어주고 남도 북도를 만든 거죠. 요런 게 이제 행정구역의 변천사예요. 변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 오소경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한주. 한주는 뭐예요? 이 한자가 들어간다는 건 한양이 이제, 그죠? 서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지금의 서울. 그래서 이 지역 경기 일대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를 한주 지역이라 그랬어요.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강원도 서쪽, 이거를 삭주 지역, 여기를 명주 지역, 강원도 동쪽, 동해바다 쪽을 명주. 그러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웅주. 공주 쪽이 아무래도 거점 도시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주라고 그랬대네. 여기는 무주. 오늘날의 무주하고는 달라요. 이 전라남도 지역을 무주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 방송 사극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여기를 무주라고 해서. 그다음에 여기를 강주, 여기를 양주, 여기를 상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전국을 9개 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5개의 소경, 북원경,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주에, 그리고 중원경, 충주에, 서원경, 청주에, 그리고 남원경, 남원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금관경이네, 그죠? 김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수도, 그 다음에 여기가 리틀 수도.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때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만 봐요. 충청도만. 충주하고 청주는 뭐였어? 통일신라 시대 때도 전국 6대 도시인 거죠. 전국 6대 도시인 거 아니에요. 여기 얘는 일장일태고 나머지 5개 진짜 서울에 준하는 소경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벌써 이게 언제적이에요? 통일신라면은 8세기 때니까 1200년, 1300년 전에 또 이미 뭐예요? 청주나 충주는 도시고 대도시였다는 거죠. 여기 웅주도 좀
급이 될 테고, 그죠? 이런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고려 초기에 10도로 만든 거예요. 이제 도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충북 북부 지역을 중원도, 그 다음에 여기를 영남도, 충북 밑에 일부하고 여기 해서, 그 다음에 아유, 다운받은 거랑 흐릿해가지고 뭐 이거 시험에 안 나요. 그냥 이렇게 그림만 이해하셔요. 이런 식으로 고려 초기에 한 100년도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고려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도양계, 북계, 동계, 그죠? 해안선을 따라서 외구 침입을 막아내는 북방 거점. 여기는 여진이나 거란을 상대하는 북방 거점. 그리고 이제 도가 생겼는데 교주도, 서해도, 양광도, 전라도는 이때, 경상도는 이때 굳어진 이름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는 충청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양광도란 말이야. 근데 여기 때 경상도도 경주와 상주, 전라도도 전주와 나주란 말이죠. 여기 양광도는 뭐예요? 양주와 광주. 양주가 어디 있어? 서울보다 조금 위에. 요새는 남양주는 알아도 양주를 모르대, 사람들이. 남양주 바로 위가 양주예요. 그리고 광주는 어디예요? 이광주 말고 여기 광주. 곤지암 있는데. 네, 남한산성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조선까지 간 거예요. 한 400여 년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태종 때, 태종 때, 태종이면 뭐 조선 초기죠. 태종 때 요렇게 8개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8도. 이건 뭐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지역 사진을 좀 확대해 갖고 온 거예요. 이게 평안도 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압록강인 거고, 여기가 신의주인 거고, 그죠? 평안, 서도, 동도 이렇게 불렀대요. 그때 당시에. 영변 아시죠? 영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예? 진달래꽃이 떠오르는 분은 굉장히 감수성도 좋고, 이 문학적이고, 감상적이고, 핵시설이 떠오르는 분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국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거죠. 그 영변이 그 영변이에요. 그냥 이 진달래꽃에서 김수월이 뭐라 그랬어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그 영변이에요. 근데 이 영변이 우리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근데 영변이 북한 내에서 대도시래요. 그리고 이제 이 안주. 하여튼 이 끝에 주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큰 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양. 평양이 이제 부였어요. 부, 목, 군, 현이었으니까 부면 뭐예요? 일반 도시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충청도에는 부가 없었어요. 청주목, 홍주목, 공주목, 충주목, 목은 있었어도 부가 없었어. 근데 여기는 평양은 부였으니까, 체급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평양이 있고 안주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평안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여기가. 영변도 있지만 안주가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함흥은 아시죠? 함흥은 뭐가 유명해요? 냉면. 함흥이 아마 북한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큰 도시일 거예요. 굉장히 역사도 있고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 함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울 경자가 아니라 이거 무슨 경자죠? 거울 경자를 쓰는 경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길주라는 데가 있어요. 길주. 거기도 주가 붙은 데 아니에요? 그래서 함길도라고 한참 동안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윤리 옮겨가지고 함경도가 되는데 어차피 도시 이름 두 개를 따서 짓잖아요. 이게 좀 바뀌어요. 가끔씩 한 번씩. 중간에 한 번씩 바뀌어요. 바뀌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모반이 일어나. 혁명이 일어나. 밀란이 일어나. 그러면 주나 목이었던 걸 어떻게 해요? 강등시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 강상죄인이 발생을 한다. 강상죄인이 뭐냐? 폐륜 범죄. 폐륜 범죄가 발생하면 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든지 연상군처럼 지네 큰어머니를 뭐 이렇게 범했다든지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당시 유교윤리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폐륜적인 범죄를 강상죄라고 그랬는데 그런 강상죄인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해요? 부나 목이었던 도시를 어떻게 해? 그냥 현이나 이거 군으로 강등시켜버려. 그러면서 이름을 충청도였는데 청주에서 만약에 반란이 일어났어. 아니면 강상죄인이 발생해. 그럼 청자를 빼고 청은 이제 현으로 강등시키고 여기를 뭐, 야, 홍준호죠. 그래서 충홍도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함길도였다가 함경도로 나중에 굳어지는 거예요. 경성이 큰 도시예요. 쉬었다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평안도 밑에 어디가 있어요? 황해도가 있어요. 황해도. 황해도는 뭐가 있어요? 황주와 해주가 있다고. 황주와 해주가 있어서 뭐다? 황해도예요. 황해도가. 경기도는 뭐가 있어서 경기도예요? 경성하고 기성? 기주? 개성을 기로 잘못 썼나? 이게 이제 개성이 황해도가 아니라 경기도예요. 개성이. 개성 바로 밑에 여기가 파주예요. 여기가 바로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파주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파주예요, 여기가. 그리고 옛날에부터 한성, 한주, 한양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 뭐 베이징이나 어디 상해나 이런 데 공항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인천 오는 비행기를 뭐라고 써 있어요? 한성이라고 써 있다고. 서울을 한성이라고 써 있겠다. 경기도는 이게 서울 경자인 건 맞죠? 이거 무슨 기자인지 아시는 분? 저게 경기 기자예요. 경기 기자야. 즉, 한 나라에 수도가 있으면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한성이라는 서울이 있고 서울을 둘러싼 기지역. 그래서 서울과 기지역을 합해서 경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자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모를 것도 없어요. 중국에서 하든지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경기도의 기자를 이렇게 써요. 경기 기자예요. 항상 어디든지 수도를 둘러싼 그 지역,
여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한자로 기지역이라 그래요. 기후지방이 뭐예요? 경기도와 호서지방을 얘기해요. 넓게는 호남까지도 보긴 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잘 안 쓰는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북부, 중부, 충청도도 마찬가지예요. 충주와 청주. 맨 처음에 충청도로 시작했는데, 여기 공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홍주가 있잖아요. 계속 바뀌었어요. 공청도, 공홍도, 홍공도, 청공도 계속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란이 질만이에요. 강상주인도 여기서 많이 나왔어. 저기가 어디 여자인 줄 아세요? 어우동이 여기 음성 여자야. 저기는 저기 장록수. 아주 그냥 조선을 들었다 놨거든. 장록수가 여기 문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하나 나오면 이제 야, 청주 못 쓰겠다. 충주하고 홍주로 해라. 충홍도 뭐 이렇게 바꾸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리고 이제 강원도죠. 강원도. 강릉과 원주. 그래서 강원이에요. 강릉이 이제 강릉으로 어떻게 다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름이 아까 나왔잖아요. 명주. 영동 영서에 큰 도시 하나씩을 따서 강원도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전라도는 나주는 뭐예요? 목. 청주, 충주 다 뭐? 목. 전주는 뭐예요? 부가 더 큰 도시라 그랬어요. 전주가 우리는 임진왜란 전에 충주에 있었다가 가명이 관찰사가 있는 가명이 충주에 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공주로 왔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전주는 한 번도 안 옮기고 조선 500년 내내 전주에 전라도 가명이 있었어요. 전라도 가명을 최근에 몇 년 전에 복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저기는 뭐지? 충청도 가명은 어디 있었대요? 공주에서도 몇 번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몇 번 옮겼는데 지금의 그 사대부구 자리가 가장 최종으로 있었던 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명이 뭐예요? 충청남북도 전체를 관장하는 도청이란 말이야. 그게 멸실됐는데 복원도 안 하고 있어요. 난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그런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공주가 제대로 물론 백제 고도이기도 하지만 고려 특히 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 도시예요. 공주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나주가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전주, 나주 합쳐서 전라도. 이게 원래는 라자네요, 라. 근데 왜 나주라고 있는 거예요? 두음법칙. 라주 하는 건 발음이 나쁘잖아요. 리발소, 녀자 이렇게 하면 발음이 나쁘니까 앞으로 올 때는 발음을 쉬운 걸로 하자. 라주를 나주로, 리발소를 이발소로, 리장님을 이장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가면 라가 되는데 앞으로 오면 나가 되는 전라도. 이건 뭐예요? 상주하고 경주, 경상도.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8개 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우도. 여기는, 이게 우도 아니에요. 좌도 우도. 여기도 좌도 우도.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왜 좌도 우도가 바뀌어 있어요? 서울에서 봐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도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들이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임금이 바라보는 쪽이에요. 서울에서 내려봤을 때 이쪽이 좌측이면 좌측인 거예요. 그래서 좌우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이순신 장군의 직함이 뭐예요? 전라 좌수사. 전라 좌도의 여기를 담당하는 해군 제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전라 우수사가 있는 거고, 원균이 경상 우수사였죠. 우수사였지. 그러다가 이제 이순신이 계속 전공을 세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로 승진시켜요, 선조가? 삼도 수군 통제사. 여기 충청도까지. 예, 삼도의 수군을 전체 관장하는 삼도 수군 통제사를 시키죠.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좌도 우도가 병역상에 아마 그 구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팔도에 이렇게 만든 거죠. 지금 이거 점선은 뭐예요? 남도 북도에, 아니, 좌도 우도구나. 좌도 우도예요, 이게. 그죠? 좌도 우도 나누는 건데, 이거는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의식하지 말고, 그냥 이 팔도를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함길도. 영흥, 함흥, 길주, 경성. 요게 4대 도시예요, 이 지역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평안도에서는 뭐예요? 의주, 정주, 안주, 영변, 평양이 주요 도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타 지역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 뭐, 평안도에서 평영도로 바뀌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찾아보지 않아서. 그 다음에 황주와 해주. 옹진이 큰 도시였고요. 황해도. 그 다음에 여기는 강릉 원주. 그 외에는 뭐, 크게 도시화가 안 돼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 그리고 여기가 평야지고, 땅도 비옥하고, 이래서 도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한성이라고 하는 내에 강화, 파주, 개성, 양주, 광주, 수원 이런 데가 경기도 쪽에 큰 도시였다. 그것도 근데 이제 조선 전기하고 후기하고 또 확 달라져요. 수원 같은 데는 후기 때 이제 정조에 의해서 대단히 큰 도시가 됐죠. 양주는 뭐 지금은 썩 무슨 뭐 큰 도시라는 이미지는 안 드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큰 도시였다는 거죠. 광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충청도는 충주, 청주, 공주, 홍주가 4대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제 생각을, 아니 여기 청주나 공주는 아니고 여기 저 끄트머리 있는 충주가 왜 자꾸 그 지역의 핵심 도시였을까? 여기 충주, 지금 서천서 충주 갈래도 3시간 이상 가야 돼요. 지금 요새 갈래도. 옛날에 얼마나 멀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여기였을까? 왜 여기였다고요? 예. 교통이 좋아요. 무조건 교통이 좋은데요. 특히 서울하고 연결이 잘 돼요. 서울과의 교통이 좋아요. 그래서 일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외놈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이렇게 왔어. 20만 대군이 갓도 기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와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부산포로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한성으로 가는데 대전으로 가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뭘 그런 애예요. 제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선조가 막 쳐들어오네. 막 쳐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순신은 소위 말해서 비메이커예요. 별로 이름이 없는 장수고 선조도 잘 몰랐던 사람이야. 근데 누가 알아본 거야? 이순신을. 서해가 알아본 거지. 유성룡이 알아보고 제자리 포지셔닝을 딱 해놓은 거지.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장수는 누구예요? 신립이에요. 신립이 제일 잘 나가는 장수고, 신립이 이 북방에서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신립을 불러요. 야, 신장군. 막어. 외놈들 못 올라오게 막어. 그러니까 신립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Don't worry. 걱정 마요. 내가 할게. 큰 소리 뻥뻥 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 놓고는 얘들이 일리 올라오니까 어떻게 한 거야? 충주로 전 지역에 있는 그 관군을 소집해요. 충주로 다 집결. 왜? 얘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오니까 충주 가서 이제 방어진을 치는 거야. 충주로 다 집결. 근데 이때 이미 안 오는 놈이 더 많아. 겁먹은 거야, 이제. 외놈들 무섭다더라. 왜? 싸움이라고 여기 동래성에서 한 번 한 거예요. 동래성 전투 한 번 하고 나머지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막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충주에서 신립이 관군 다 모여.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배수진을 친 거예요. 배수진. 배수진이 뭐예요? 뒤에다가 물을 넣고 남한강. 그러니까 뒤로 물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고. 너 물에 빠져 죽을래? 싸우다 죽을래? 그래서 신립이 택한 전술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데 외놈들이 뭘 갖고 있어요? 조총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조가 야 외놈들이 그 조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섭대더라.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좀 조심해라. 그래서 신립이 뭐라 그래요? 걔네들 그거 그 화약 타는 동안에 이미 화살이 날아가서 걔들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장전하는 사이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 근데 외놈들은 진짜 외놈들 말 맞다나 빠가야론가? 걔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1조 빵 쏘고 나서 뒤로 따다당 하면 그 앞에 장전하고 있던 2조가 오고. 그러니까 이 총을 활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충주에서 신립도 전사하고 조선군이 완전 끝나는 거야. 대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 때 뭐야 임진왜란 일어나고 여기 동래성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충주성에서 한 번, 두 번 싸우고 그냥 서울까지 하이패스야 그냥 하이패스 쭉쭉쭉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토셔! 그래가지고 평양으로 해서 여기까지 토신 거죠.
임진왜란은 이긴 전쟁이에요? 진 전쟁이에요? 뭐, 이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우리가 피해를 엄청 입은 건 맞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뭐, 땅을 뺏겼어요? 뭐, 주권을 뺏겼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비체가 없다가 이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 먹혔잖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치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명나라 원군 때문에. 6.25 때도 똑같잖아. 여기서 막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막 해서 여기만. 그죠? 여기만 남았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위아래로 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와 해서 진짜 여기만 남았었잖아. 여기만. 그런데 누가? 중공군이 막 쳐내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6월 25일 여름에 와서 와와와와 해서 10월에 서울 회복하고 11월 12월에 여기만 남았는데 다시 145태 때 와와와와 하고 한 1년이 안 되는 거죠. 6월부터 한 반년 좀 넘게 동안에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하고 나머지 휴전 때까지는 요 근처에서 계속 교전만 한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막 고지 뺏고를 3년 동안 한 거지. 임진왜란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충주를 박살을 낸 거야, 외놈들이. 이것들이 충주에서 하면서 그냥 다 불사지르고 다 충주를 박살을 냈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후 복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충주 위험하다. 외놈들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주요 관공서나 주요 기록물이나 시설을 두면 위험하다. 양곡 창고도 있을 테고 세금 올리는 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공주로 옮긴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여기 있던 걸 여기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선조는 여기 튀려고 딱 여기 다리만 건너가면 되려고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 거고 지 아들한테 광해한테 어떻게 했어요? 분조 형태로 네가 이제 맡아라. 그리고 저는 튀려고 딱 하고 있었다. 무지하게 비겁한 사람이지. 근데 광해가 어떻게 했어요? 잘했지. 잘해가지고 의병을 일으켰지. 의병을.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두 가지예요. 임진왜란을 구한 건 누가 뭐래도 이순신이고. 왜냐면 얘네들이 육로를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네들이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무기랑 뭐가? 식량이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이 산이 험하고 길이 없어서 이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려고 그런 건데 여기서 누가? 이순신이 다 잘라낸 거야. 22전 22승. 아주 개박살을 낸 거야, 계속. 지금도 세계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에 대해서 그 전법을 배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보급을 안 잘라줬으면 얘네들이 계속 식량이나 무기를 공습받아가지고 다 발라내는 거죠. 명군도 와도 소용없지. 뭐 그럴 정도로. 또 하나는 의병이에요, 의병. 또 하나는 의병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오니까 광해가 독려한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여기 성주 옆에, 요 밑에 여기에, 합천 쪽, 뭐 여기에, 우리가 퇴계만 알잖아요. 퇴계 선생 대단하다고. 근데 그 당시에 경상도에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 조식. 남명 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퇴계는 관념론자고, 조식은 행동론자예요. 그래서 조식이 굉장히 행동파야. 조식의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훗날
북인 세력이 되는데, 곽재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조식의 제자들이에요. 그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해가 분조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에서 이제 다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냐면, 노비나 평민인데, 특히 노비인데, 전장에 나가서 목을 하나라도 베면 면천을 해준다 그랬어. 면천. 천민으로부터 면하게 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 뭐예요? 면천이죠. 내가 노비고 나만 끝나나? 내 자손의 자손까지 계속 노비로 살아야 되잖아. 그걸 면해준다는데. 그냥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외놈들 목을 자른 거야, 의병이. 그랬는데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 면천해줬어요? 입 싹 닦은 거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는데 한 번 속았어. 그리고서 1636년에 병자호란 때 저쪽에서 왔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에 내려올 때는 뭐 했어요? 의병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또 속어? 안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0일 만에 공격당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디요? 광주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피신 갔잖아요. 얘들은 15일 만에 왔어. 청나라 애들은 15일 만에 왔어요. 병자호란은 확실하게 패한 게임이죠. 왜? 인조가 309 고두레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맞박 찍고 이거 했잖아. 술 따르고. 그래서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변화해요. 사회가. 그래서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이후에 모든 사회 문화가 확 바뀌어요. 확 바뀌어요.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해요. 그죠? 1392년. 임진왜란이 몇 년이에요? 1592년. 정확하게 몇 년? 정확하게 200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개국해서부터 임진왜란까지 뭐 했어요? 전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가 조선 후기보다 문화, 예술, 정치가 더 안정적이고 더 이제 국가가 이제 흥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세종 같은 성군이 나오고, 세종 잘했지, 성종 잘했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조선은 500년 역사상 중간에 딱 두 번, 병자호란, 임진왜란 두 번 터진 거야. 그런데 고려는 어땠어요? 고려는 계속 털리는 거야. 고려 전기에 어디? 고려 전기에 거란. 그 다음에 거란하고 잘 되니까 여진.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홍건적과 왜구. 아주 고려는 근데 그게 국제정세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딱 외교가 딱 두 개예요. 조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여기는 명이죠, 명.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쪽은 여진이고 여기는 거란이에요. 국가라기에는 그렇지만 거의 국가 정도 수준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진이 이걸 다 먹고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청이죠. 여진이에요, 청이. 여진족이나 말갈족이나 만주족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고려 때는 어땠어요? 고려 때는 여기에 뭐가 있어? 송이 있단 말이에요. 송이 문제야. 송이 겁나게 약했어. 소위 말하는 문치주의. 이렇게 국방에는 관심이 없고 문화와 그 학문에만 관심이 있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비실비실했어. 근데 이때 거란과 여진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몽고가 강성했단 말이에요. 왜? 얘네들이 삐질삐질하니까. 중국 대륙이 삐질삐질하니까. 그래서 거란은 거란, 여진은 여진, 얘들이 다 거란, 여진, 몽골 이런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이렇게 다 두 글자, 세 글자 국가명을 쓰잖아요. 얘네만 명, 청, 은, 송, 당 한 글자 쓴다고. 얘네들이 두 글자, 아니, 한 글자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한 글자를 쓸 수 있다. 니네 막 까불지 마. 했는데, 다, 거란, 여진, 뭐, 이렇게 다 두 글자, 세 글자를 썼다가, 돌궐, 선비, 뭐, 이렇게 했다가, 유일하게, 한 글자짜리 쓴 게 뭐예요? 금이 나중에 이제 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요죠, 요. 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원. 뭐예요? 맷집을 키워갖고 이제 중국이 뭐라고 하든 한족들이 뭐라고 하든 아유 네 맘이야 내 맘이지? 라고 할 정도 된 애들이 이제 거란이라고 부르다가 뭐를 한 거예요? 요로 바꾼 거죠. 얘네도 금이었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 때는 얘들이 뭘 만들어? 후금. 금의 속편이라 그래서 후금으로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이름을 뭐로? 청으로 바꾸는 거죠. 얘네는 몽고였다가 나중에 원으로 바꾸는 거. 나중에 이제 원이 이걸 다 먹죠, 여기. 그러니까 이 주변 정세가 송나라가 워낙 찌질하니까 고려가 그렇게 후달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중국 한족하고는 잘 지내려고 그랬고 한족한테는 사대를 했고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됐었잖아요. 근데 송하고 친하니까 거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꾸 줘박는 거야. 내가 송하고 친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송이 그걸 어떻게 줘요? 카바쳐줄 힘이 없는 거죠. 나중에 송이 북송에 있다가 이제 금나라한테 쫓겨서 어떻게 가요? 남송으로 가잖아요. 개봉에 있다가 저쪽 어디야? 항주 쪽으로 쫓겨나거든 밑으로.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그 위에 있는 원나라가 저 몽고 애들이 다 쳐먹는 거예요. 다 발라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됐었고, 그러다가 조선 말기에, 1800, 몇 년도인가에, 하여튼 1년인가 남짓, 이렇게 전국을 23개로 나눠서 부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충남권, 충북권, 충북북권 해가지고, 이렇게 3개 정도의 충청도를 3개 정도의 부지역으로 나눈 거죠. 요거는 잠시였고, 불편하다 이거야,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바로 팔도체제로 환원하는데, 팔도가 아니라 1896년도에, 96년도니까 갑오개혁 이듬해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갑오개혁 때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 이듬해 돌리면서 남도북도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남북 맞죠? 여기도 남북 맞죠? 남북 맞죠? 요건 동서도 되지만 남북도 맞죠? 얘만
남북이 아닌데 남북도로 나눈 거예요. 이름을.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차례 1914년이니까 뭐 강점기 때네요. 그죠? 10년도에 합방이 돼서 19년도에 그 3.1운동이 일어나니까 14년도에 한번 이렇게 왜 여기 한산이라는 데가 지금 조그만 면이잖아요. 근데 뭐 한산 이씨도 있고 한산이 옛날에 여기가 뭐였어? 군 아니면 현이었어. 근데 그거를 합해서 서천으로 다 통합한 거지. 지금의 군 또는 이제 기초시는 대개 그 옛날에 한 두세 개 군과 현이 이렇게 합쳐져서 지금의 군 정도로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향교가 있다고. 향교가 있다는 건 옛날에 관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아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 거죠. 지금도 왜 면소재지 가면 면사무소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지역은 서천과 한산으로 나뉘어 있던 건데 이걸 다 어떻게 했다? 서천으로 통합한 거죠. 그게 1914년이에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여읍하고 홍산, 임천, 석성에 각각 이렇게 조그만 현이 있었던 건데 이 네 개가 합쳐진 거예요. 대개 두 개가 합쳐지는 거고 세 개가 합쳐지는 경우도 덜어는 있지만 이렇게 네 개짜리도 있었다는 거죠. 홍성도 그래요. 홍주 결성이라고 있죠. 홍주 옆에. 거기하고 합쳐지면서 홍성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제가 따로 해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시간 보는 거예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팔도 알죠? 부목군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부목군현. 예. 네. 이렇게 있어요. 부와 목은 큰 도시예요. 군과 현은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부에는 부윤 또는 부사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전주가 부였고 평양이 부였고 한양도 부였어요. 한성부. 목은 목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 나주 목사, 청주 목사, 홍주 목사 하는 그 목사가 있는 거예요. 군은 지금의 군수하고 똑같은 쓰죠. 현령 또는 현감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일본이나 중국은 현 단위가 있죠. 부도 있고. 이게 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10개 대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양, 강릉이 10대 도시예요. 그 다음에 안동, 안변, 영변, 개성, 전주, 광주, 의주, 경주 이런 데가 10대 도시예요. 그런데 뭐는 없어? 충청도 황해도에는 10대 도시가 없대요. 근데 여러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자, 조선이 몇 년이에요? 500년이 넘잖아요. 500년 동안 큰 도시는 계속 큰 도시인가? 대전도 100년 만에 아무것도 없던 데서 5대 도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충주가 한성 다음에 큰 도시라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선 초 자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걸 내가 전공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무슨 논리적 근거나 그 학술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주요 도시가 있는 거고, 여기 빨간색 도시 한 거는 뭐예요? 그 중에서도 더 큰 도시. 부 정도죠. 이거는 나머지는 목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도는 요랬다. 강원도도 이게 있는데, 이 충청도만 없네? 부가, 그죠? 뭐, 아무튼 그랬어요. 참고만 하셔요. 시험은 안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충주와 청주의 앞을 잡을 수 있는 일부에서 모발이나 관광지행을 발생하는 돈으로 관리겠지. 오해인도, 신경도, 세원도, 일통도, 공도, 신통도, 충전도 등으로 여러 읽으셨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앞글자 두 개를 갖고 만드는데 유난히 많이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충청도로 시작했고 결국 맨 마지막에도 충청도로 끝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반란이 일어나거나 강상죄인. 이게 삼강오륜의 그 강자예요. 삼강오륜을 벗어나는 죄인들. 폐륜, 쉽게 말해서. 폐륜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부나 목에서 뭘로? 현으로 강등시켜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앞글자, 뒷글자도 빼버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홍주가 홍성이에요, 지금의. 아시죠? 요쯤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공주는 이쯤에 있어요. 성주는 여기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가상의 선을 그려온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요 충청도를 4개 도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가 있어요. 충주 목사, 성주 목사, 공주 목사, 홍주 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목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전체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군수가 있고 현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감들이.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통합 관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홍주 목사가. 그러니까 대전은 뭐예요, 여기는? 공주 목사 휘하에 있는 거죠. 대전은 공주 목사. 그래서 여기에 이쪽에 무슨 현, 진자면 여기에 회덕현이 있었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데는 공주 목사가 직접 관할했던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요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충청도의 시군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누가 봐도 다른 데는 다 남도 북도로 나눴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눴으면 됐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이대로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딴 데는 다 남북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동서로 돼 있어. 그런데 여기만 충청 동도, 충청 서도라고 하기가 싫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좌우 또는 동서인데 그냥 이름은 남도 북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더라고요. 왜? 근데 어쨌든 요만큼이 더 높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으니까 북도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충주하고, 충주에 있던 충청 가명이 어디로? 공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동쪽과 서쪽을 대표하는 도시가 공주와 충주였는데, 이 두 도시를 놓고 보면 충주가
훨씬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도 남도로 나눴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건 태종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 참, 태종이 아니지. 남도 북도 나눈 건 이제 고종 때니까. 좌우도로 분할을 해놓고는 이름만 북도 남도로 부르고 있다라는 얘기. 홍주, 홍성,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입이 아파서 그래요, 지금. 네, 읽으셨죠? 저는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전혀 몰라요, 일본어에 대해서. 근데, 공주. 이렇게 쓰겠죠? 공주. 그 다음에 홍성은 뭐예요? 옛날 이름이 홍주. 공주도 홍주도 읽을 때 일본어로는 교쇼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얘도 교쇼, 얘도 교쇼. 그러니까 지들이 뭐예요? 발음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네?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어시구나 됐다. 하나를 바꾸자. 해서 홍주를 바꾼 건데, 홍주군 옆에, 목 옆에 뭐가 있었어요? 결성현이 있다고, 결성. 지금도 있어요. 김좌진 장군이 결성 사람이죠. 그래서 그 결성하고, 홍주를 병합하면서 앞에서 한 자, 뒤에서 한 자. 해서 홍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홍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쯤 되나? 하나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막, 붐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제가 창씨개명한 건 알잖아요. 창씨개명. 사람들 이름을 막 일본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거 말고, 창지개명도 했어요. 창지개명. 여기 지역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일본식으로 바꿔주는 창지개명. 여기도 많이 있을 텐데, 딱히 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청주에 이제 살았을 때는 청주에 뭐 5정목, 6정목 이런 동네가 있어요. 그 몇 정목 하는 게 그게 일본식이거든. 그리고 여기 은흥정이처럼 그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그 시가지를 본정통이라고 불렀었어요. 본정이라는 거, 왜 본정일식 그런 거 같아. 그것도 일본식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도 성안길이다. 뭐 이렇게 바꾸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일제 때 창씨개명도 많이 했지만 창지개명도 많이 했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홍성에서 몇 년 전에 홍주로 이름을 유턴하자, 바꾸자 다시 그런 지역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맞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을까요? 뭘 바꿔, 그냥 살아. 이런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바꿔졌어요. 근데 그 시절에 특히 일본 애들의 일본식 지명은 뭐가 많냐면 동서남북이나 1, 2, 3, 4를 많이 써요. 남일면, 남이면, 동면, 서면, 동일면, 동이면, 북일면, 북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홍성의 동쪽에 있으면 홍동면, 홍성의 북쪽에 있으면 홍북면, 옥천의 서쪽에 있으면 군서면, 군북면. 이 동서남북이나 1, 2, 3, 4 들어가는 지명이 일본식 지명이 많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창씨개명 못지않게 창지개명도 당시에 많이 했었던 거고, 그거를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예. 전라도 쪽, 경상, 강원도 쪽에서 활발하게 옛 이름 찾기가 많이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뭐 일본식의 방위 지명이나 이런 데 있던 데를 무슨 김삿간면, 소백산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바꿨었죠, 그때. 화순 어디도 바꾸고, 꽤 바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충청권에서는 당시에, 지명 회복을 한 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간은 다 됐는데, 이걸 하고 말을까, 그냥? 요거는 좀 길게 얘기해야 돼요. 다음에 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